안녕하세요. CKN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펼쳐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짧고 빠른 레드불링에서 그동안 많은 드라마들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F1 2025 시즌 11라운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리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의 프랙티스 1의 주인공은 단연 알렉스 던이었습니다. 맥라렌은 팀 규정에 따라 알렉스 던을 노리스의 차량에 태우며 주행 기회를 부여했는데요. 알렉스 던은 프랙티스 1에서 팀 동료 피아스트리와 0.1초 이내의 격차를 기록하며 매우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셀, 베르스타펜에 이어 전체 4위를 기록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랙티스 2에서는 드디어 노리스가 차량에 복귀하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맥라렌은 프랙티스 2와 3에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모두 강한 페이스를 보여주며 세션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이 맥라렌 듀오 바로 뒤를 따라붙으며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세컨드 드라이버인 츠노다 역시 프랙티스 2와 3에서 탑 10 안에 들며 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프랙티스 세션을 가져갔습니다. 페라리는 이번 시즌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데이트된 플로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5년 페라리의 가장 큰 기술적 문제는 차량을 낮게 세팅했을 때 충분한 다운포스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그립 손실과 언더플로어 프랭크 마모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는 차고를 높여도 다운포스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플로어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 이후 롱런 페이스는 안정적이었고 이론적으로 설계된 효과가 실제 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퀄리파잉 페이스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고 특히 고속 코너에서의 리어 안정성은 개선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직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보여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서킷 특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브레이크 덕트 인넷과 엔진 커버의 쿨링을 강화한 이번 변경은 고지대에 위치한 레드불링의 냉각 문제 그리고 더운 날씨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었는데요. 러셀이 프랙티스 1에서 1위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알렸고 최종 프랙티스에서는 러셀과 안토넬리가 각각 6위, 7위로 마감했지만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충분히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에스턴 마틴이 전체 프랙티스 세션 동안 인상적이었는데요. 프랙티스 2에서는 최고 속도 시속 325km를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고 스트롤과 알론소 모두 탑 10 안에 들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스트롤이 이번에는 Q3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갔습니다. 한국 시간 토요일 밤에 펼쳐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퀄리파잉. 짧고 빠르며 고저차가 큰 이 트랙 위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폴 포지션은 맥라렌의 노리스가 차지했습니다. 노리스는 Q1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주행을 이어갔고 Q3의 첫 주행에서 1분 3초 9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랩타임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노리스 본인조차 두 번째 주행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위는 페라리의 르클레르 0.5초 이상 뒤처졌음에도 프론트 로우를 차지했는데요. 마지막 시도에서 가슬리의 스핀으로 옐로 플래그가 나오면서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가 제대로 된 주행을 하지 못한 덕도 있어 어느 정도 운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차지했는데요. 마지막 주행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던 중 가슬리의 스핀으로 인해 옐로 플래그가 나오며 기회를 놓쳤습니다. 4위는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 그리고 5위는 메르세데스의 러셀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레이싱불스의 로슨이 차지했는데요. 로슨은 이번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심지어 같은 세션에서 베르스타펜보다 앞서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7위는 레드불의 베르스타펜. 첫 주행을 사용한 타이어로 진행한 베르스타펜은 두 번째 주행은 옐로우 플래그로 인하여 제대로 된 주행을 하지 못하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베르스타펜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7위에서 출발하는 그는 앞에 두 대의 페라리, 한 대의 메르세데스를 넘어야 하며 그 사이에는 로슨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페널티 포인트가 쌓여 있어 무리한 추월 시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에 베르스타펜이 레이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8위는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 매우 안정적인 랩으로 다시 한번 Q3에 진출했고 팀이 기대했던 그 꾸준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는 자우버의 보톨레토. 팀 동료인 휠켄버그가 Q1에서 탈락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F2 챔피언 출신다운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10위는 알핀의 가슬리. 하지만 그의 스피는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의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한편 프랙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퀄리파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스트롤은 Q1에서 탈락했는데요. 이번 퀄리파잉에서 반등을 기대했던 에스턴 마틴 팬들에게는 꽤나 실망스러운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맥라렌의 완벽한 원투 피니시 그리고 베르스타펜의 충격적인 리타이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승은 맥라렌의 노리스가 차지했습니다. 팀 동료 피아스트리는 단 2.6초 뒤진 2위로 들어오며 맥라렌은 시즌 두 번째 원투 피니시를 기록했고 3위는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차지했습니다. 레이스는 시작부터 어수선했는데요. 19번 그리드에 위치한 사인스가 포메이션 랩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섰고 레이스 컨트롤은 스타트를 취소했습니다. 사인스는 피트로 복귀했지만 차량 과열로 인해 리어윙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결국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은 베르스타펜이 레이스 첫 랩도 마치지 못한 채 리타이어를 한 것인데요. 3번 코너 브레이킹 존에서 안토넬리가 컨트롤을 잃고 베르스타펜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으며 두 드라이버는 모두 첫 랩에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챔피언십 경쟁을 펼치던 베르스타펜에겐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세이프티카 이후 레이스는 맥라렌의 내전으로 전환됩니다. 폴 포지션에서 출발한 노리스는 선두를 지켰고 피아스트리는 초반부터 DRS로 압박하며 수차례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한때는 3번 코너에서 노리스를 앞서기도 했지만 노리스는 4번 코너에서 재추월을 하며 곧바로 선두를 되찾습니다. 이후 두 드라이버는 거의 첫 스틴트 내내 1초 내에서 달리는 극한의 배틀을 이어갔고 타이어 전략에서 피아스트리가 한 발 늦게 대응하면서 노리스는 5초 이상 간격을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아스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드 타이어에서 꾸준히 추격하며 3초 차까지 줄였고 막판에는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한 뒤 DRS 범위 진입을 노렸지만 트래픽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특히 백마커였던 콜라핀토가 급격히 라인을 가로막으며 피아스트리를 잔디로 밀어내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고 콜라핀토는 이에 대해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반면 노리스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통과하며 피아스트리와의 간격을 유지했고 결국 시즌 세 번째 우승 그리고 모나코 이후 한 달 만의 승리를 챙기게 됩니다. 이로써 드라이버 챔피언십 격차도 15포인트 차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르클레르는 비교적 조용한 레이스 끝에 3위 포디엄을 차지했고 해밀턴은 4위, 러셀은 5위로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나란히 탑5를 형성했습니다. 6위는 로슨이 차지하며 좋은 경기력을 이어갔고 알론소는 보톨레토와의 막판 접전 끝에 7위를 지켜냈습니다. 보톨레토는 아쉽게 밀렸지만 첫 포인트 획득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하위권에서 출발한 휠켄버그가 9위를 차지하며 자우버에 더블 포인트를 안겼고 하스의 오콘이 10위를 기록하며 마지막 1포인트를 챙겼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는 맥라렌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을 것 같은데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두 드라이버 모두 완벽에 가까운 주행을 선보이며 시즌 두 번째 원투 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4위 싸움을 했던 두 드라이버지만 이번에는 선두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배틀을 펼쳤는데요. 맥라렌의 팀 내 배틀은 이번 그랑프리에서 가장 볼만한 장면이었다는 데는 아마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아찔한 장면도 있었지만 두 드라이버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배틀을 하였는데요. 두 드라이버의 배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노리스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화 이글스 팬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한화 이글스가 공격할 때 무사 만루의 찬스가 오는 건데요. 많은 한화 팬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사 만루의 찬스지만 저는 이 순간을 무사 만루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리스의 폴 포지션 차지도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번 레이스 최대 위기 상황처럼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노리스는 스타트부터 폴 포지션을 지켰고 레이스 전체를 정말 잘 운영했습니다. 노리스는 특히 피아스트리가 3번 코너에서 추월을 시도했을 때 아주 영리하게 방어했는데요. 3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가 한때 앞서갔을 때도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본인이 DRS를 열고 달릴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다시 재추월하는 멋진 드라이빙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충돌을 피하려고 쉽게 보내준 건가 싶었는데 정말 훌륭한 레이스 스킬이었습니다. 노리스는 레이스 중간에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빠르게 복구했고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한 페이스로 피아스트리를 따돌렸고 결국 팀의 피트 전략에서도 주도권을 쥐며 완벽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노리스와 멋진 배틀을 펼친 피아스트리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타트 직후 노리스가 르클레르를 강하게 막아선 틈을 타 바깥쪽으로 과감히 2위로 올라섰고 그 이후 줄곧 노리스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DRS가 활성화된 이후 피아스트리는 여러 차례 노리스를 압박했고 실제로 추월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노리스의 방어에 막혔습니다.
첫 스틴트의 막판에 노리스와 배틀을 하던 피아스트리는 4번 코너 진입에서 브레이크가 잠기며 타이어에 플랫스팟을 만들고 말았고, 이 작은 실수가 결국 피아스트리의 리듬을 깨뜨렸다는 생각입니다. 레이스 후반 다시 한번 DRS 범위 안까지 따라붙었지만 결정적인 공격은 끝내 없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피아스트리는 조심스럽게 물러났고 그 선택이 결국 순위를 그대로 굳혀버렸습니다. 맥라렌은 이번 레이스에서 두 드라이버 모두에게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싸울 수 있었고 실제로 트랙 위에서는 진짜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피아스트리의 첫 피스탑 타이밍을 두고 팀이 잠시 머뭇거렸고, 물론 피아스트리의 선택이기는 했지만 그 결과 그는 트랙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레이스에서 두 드라이버의 성향 차이는 분명했는데요. 노리스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빠르게 회복했고 경기 운영 전체를 자신이 리드한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피아스트리는 너무 깔끔했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페이스는 있었지만 레이스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공격이 없었습니다. 페이스가 비슷한 두 드라이버, 그리고 자유롭게 싸우도록 내버려두는 팀, 이 조합은 곧 더 큰 긴장과 진짜 맥라렌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의 그랑프리가 더 기대됩니다. 맥라렌 팬들은 속타겠지만 일반적인 F1 팬들에게는 팝콘 각이니까요. 오늘 페라리의 레이스는 르클레르의 평온한 3위, 그리고 해밀턴의 불만 가득한 4위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르클레르는 이번 레이스에서 사실상 혼자 달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스타트부터 맥라렌과는 확실한 격차가 있었고 뒤쪽에 해밀턴과는 안정적인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다른 배틀 없이 아무와도 싸우지 않고 담담하게 3위를 지켜냈습니다. 반면 해밀턴은 이번 레이스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경기 중 두 번째 피트 스탑을 앞두고 해밀턴은 팀 라디오로 왜 들어가야 하냐며 분명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해밀턴 입장에서는 하드 타이어였고 상태도 괜찮았고 원스탑 전략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팀은 무조건 투스탑 전략을 고수했고 결국 해밀턴은 르클레르를 따라잡을 기회도 없이 멀찌감치 떨어진 4위로 피니시했습니다. 물론 미디엄 타이어의 첫 스틴트를 원스탑으로 마친 드라이버들에 비해서 짧게 가지고 갔기에 해밀턴이 원스탑으로 레이스를 마치기에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무난한 4위를 가져가기보다는 드라이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레이스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과감한 전략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드디어 제 채널에서 자우버의 레이스를 자세히 리뷰하는 날이 오네요.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보톨레토는 자신의 F1 커리어 첫 포인트를 획득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레이스가 정말 훌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인스가 앉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사인스는 윌리엄스를 선택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출발조차 하지 못한 채 리타이어하고 맙니다. 반면 보톨레토는 그 자우버 차량을 몰고 완벽에 가까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후반부의 페이스였는데요. 보톨레토는 알론소를 강하게 압박하며 사실상 7위 자리를 두고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직접 추월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알론소는 베테랑다운 수비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보톨레토는 이제 이 무대에서 누구와도 당당히 싸울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 성과는 자우버에게도 그리고 보톨레토 개인에게도 큰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팀 동료 휠켄버그도 그의 바로 뒤에서 피니시하며 자우버는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완벽한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홈 레이스였던 레드불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 같은 하루였습니다. 팀의 상징 베르스타펜은 경기 초반 리타이어, 그리고 팀 동료인 츠노다는 무력한 레이스로 존재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이번 홈 그랑프리에서 참 운이 없었는데요. 퀄리파잉에서는 가슬리의 스핀으로 인한 옐로우 플래그로 인해 마지막 주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7위를 차지했고 결국 좋은 위치에서 출발하지 못한 베르스타펜은 스타트에서 사고의 위험에 휩싸일 가능성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이스 스타트 후 브레이크 문제를 겪던 안토넬리와의 충돌로 인하여 리타이어하고 맙니다. 사실 이번 리타이어로 올 시즌 챔피언십은 이제 완전히 멀어진 베르스타펜. 그래서인지 인터뷰에서도 뭔가 내려놓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며 쿨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팀 동료 츠노다는 이번 주말 내내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드라이버였습니다.
무리한 드라이빙으로 상대 드라이버와 접촉 사고를 낼 때만 화면에 잡힐 뿐이었던 츠노다. 아마도 올 시즌 그랑프리 중에 최악의 그랑프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그라운드인 레드불링에서 벌어진 이번 대참사로 인해 레드불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 드라이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과 불신까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차량 문제를 떠나서 누가 이 팀을 끌고 갈 수 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스는 오늘 조용하지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큰 사고 없이 팀의 기대에 부응했고 무너진 레드불 시스템 속에서 유일하게 빛난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퀄리파잉에서 그는 탄탄한 랩을 기록하며 좋은 포지션을 차지했고 레이스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타이어 관리로 중위권 싸움에서 끝까지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초반에 불의의 사고로 리타이어한 베르스타펜을 제외하더라도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츠노다와는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결국 이날 레드불의 홈 레이스에서 진짜 레드불 드라이버다운 활약을 펼친 건 오직 로슨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펼쳐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다음 영국 그랑프리의 서킷 소개 및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